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너무 예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들이 곧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고, 저도 육아하던 엄마에서 워킹맘으로 직업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 달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사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 일이지만, 저희 가족, 특히 저와 남편은 더욱 긴장되고 있습니다. 도시로 나가는 것이 얼마만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저와 남편은 신혼부터 시작해서 섬마을에서 살아왔거든요.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섬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선물도 많이 챙겨주시고 용돈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섬마을이라 보니 가장 젊은 사람이 40대 정도로 연령대가 높습니다. 책손을 훌쩍 넘기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저희 부부와 아들을 정말로 이쁘게 대해 주셨어요. 특히나 아들을 보시면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어린애냐? 고놈 참 똘똘하게 도 생겨내시면서 이쁘게 대해 주시고 식당 같이 나가면 꼭 몇 푼을 들고 돌아오곤 했어요. 몇 번을 사용해도 홈까지 내쉬면서 돈을 쥐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린 아이들을 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고 촌주를 보신 분들이라도 선마을이라 보니 자식들이 방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나 간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것처럼 눈물을 흘리시는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저희도 정을 많이 두었던 어르신들을 떠나보내고 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스스로 살아가야지. 애도가 있지만 여기서 키울 수 없다고 느낀다면서도 많은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선말과 영원히 연결돼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몇 번은 꼭 올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 이곳에는 우리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숨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남편의 어머니이신 제시 허먼 씨시죠.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참으로 힘들어 하셨어요. 투병 중에 간호를 도와드렸었죠. 신어 시절이었는데 그때 주위에서는 욕도 참 많이 들었어요. 바보 같다 고 말하거나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라면 아픈 시야 많이 간병하게 하는 남편하고 결혼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나서 분에 넘치게 받은 게 많아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 잘 해드릴 걸 하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남편을 대학에서 만났어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동기의 손에 끌려나간 단체 소개팅이었죠. 자리에서 만났어요. 소개팅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한없이 어색한 분위기만 흘려넣었는데 자리에는 남편이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무표정이 감백하며 이 자리가 불편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앉아 있었죠. 다들 짝꿍을 찾아 하잡더김치를 챙겨오는 동안 남편이 저에게 여기 오기 싫었죠. 저도 그래요 라고 먼저 말을 걸어줬고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남편에게 감사했어요. 다른 친구들 눈에는 제가 짝을 찾은 것처럼 보였겠지만 어쨌든 그날은 남편과 많이 수다를 떨었고 대화가 잘 통해 사이가 더 가까워져서 친구가 되었어요. 만나는 동안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매일매일 더 느끼게 되었고 어린 나이이지만 함께 있으면서 행복했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겨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군대를 다녀와서 졸업을 같은 해에 할 수 있었죠. 졸업 후에 남편은 능력도 뛰어난지라 곧바로 좋은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질투를 느낄 정도였지만 남편은 너는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야. 천천히 기다려봐 라고 말하며 자신을 뽐내지 않고 오히려 더 걱정하고 응원해 주었어요. 다행히 몇 달 뒤 저도 괜찮은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일하게 되었어요. 함께 돈을 모으게 되었죠. 그때쯤에는 이미 결혼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작해 쓰고 얼마 되지 않아 적금도 가입했어요. 돈을 모아 결혼을 하자고 제안했죠. 저든지 남편이든지
결혼식을 크고 화려하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큰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금방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1년 반 정도가 지난 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처음으로 가정서를 들었어요.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먼저 말을 걸어서 장인어른, 장모님, 결혼식 때의 가족을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상치 못한 말에 우리 부모님과 나도 놀랐고 남편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어요. 어릴 적에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서럽군요. 남편과 위로받는 형과 누나 한 분 있는데 막내인 남편은 항상 형과 누나에게 지내면서 특히 형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항상 형과 비교되며 모든 것을 형한테 바처럼 대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호해 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형이 장남이라고 하여 누나는 하나뿐인 딸이라고 챙기셨지만 저는 계획이 없이 태어나서 밥만 먹는 놈으로 여겨지며 박대하셨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나 모든 종류의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했고 공부 역시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요. 그러므로 전액 장학금 외에는 답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2명의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대학에 입학하는 동안 가방을 싸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염치 없지만 친구 집에 의지하여 대학 생활 동안 함께 살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 몰랐구나, 무관심했다 싶었어요. 집에 가는 연락은 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치 아들이나 동생처럼 대해준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참 부끄러운 가정사를 알고 있지만 두 분이 허락해준다면 평생 장인어른과 장모님으로 삼겠습니다. 부모님처럼 보고 사형제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분은 이야기를 울먹이며 마쳤어요. 아빠는 어릴 적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하니 고생 많았어라며 남편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고 엄마는 함께 웃으면서 그래, 내가 장모가 될게. 엄마가 할 일은 이제 우리 아들을 잘 돌볼 거야. 힘들었던 기억은 다 잊어라, 잊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결혼을 승인받게 되었어요. 남편의 강한 의견에 따라 저는 시댁과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을 생각도 안 했어요. 남편이 너 혹시 추후에 후회할까봐 라는 걱정 때문에 나만의 집에서 몰래를 폈다. 찾아보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주세요. 괜한 걱정일지도 모르겠지만 노파심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강하게 말한 이유는 제가 뭐든 다 좋다고 하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그렇게 강한 태도를 보여준 것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상처를 입었구나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과 대학 친구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만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바쁘게 일하고 퇴근 후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놀다가 자주 또 일하고 그러다가 더 평범하지만 행복했어요. 그러나 우리 부부에게 평범한 생활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점심이었어요. 한가하게 집에서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대수롭지 않게 받은 남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가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화는 끝났습니다. 왜 급하게 전화했어? 무슨 일이야? 화구해서 물었더니 남편이 잠깐 어디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늦을지도 몰라 걱정하지 마. 다녀와서 설명해 줄게. 라고 말하더니 빠르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매우 걱정되었지만 남편의 말을 믿고 잠도 못 자고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남편이 돌아오려는 건 새벽 3시였습니다. 그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던 나를 본 남편은 울면서 자격을 빼앗는 미안해하는 말을 하였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하라고 요구하자 남편이 눈물이 섞인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다.
남편에게 전화가 오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새마을의 이장님이었다고 말했다. 이진영 씨께서 계십니까? 여기 어머님이 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언제쯤 들어올지 궁금합니다. 뜬금없는 말에 남편은 상세한 사정을 묻자 이 이장님은 아니에요. 형님이신 분이 어머님을 신세를 지고 나가셨는데 동생이 오셔서 모시기로 했다고 하셨어요. 라고 대답했다. 창밖으로 나는 벽력 같은 소리에 남편이 놀라서 자세한 사정을 듣기 위해 그 생소한 섬 마을로 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패럴 너머로 나가는 문은 없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당뇨병과 중풍으로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정도로 힘들어 하셨는데 남편의 형이 해외 이민을 핑계로 어머님을 방치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또한 남편의 이름을 알아내고 단파 연락처를 털어내어 동생이 어머님을 데리러 오겠다고 하니 상황을 남기고 두었습니다. 그대로 튀어버린 것이었죠. 남편은 놀라고 화가 나서 형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 아버지는 어머니를 우습게도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집안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누나가 임신했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어요. 보호자의 이름은 남편이 이미 알고 있으며 만약 어머님을 모시지 않으면 6의 1번지호가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미안해하며 나와 헤어지고 싶다고 해도 이해해 줄 것이고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잠에 들었어요. 깊이 고민했고 지금 다니는 회사나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남편과 정말 헤어지기는 싫었어요. 처음 보는 것도 몸이 아픈 어머님을 모시는 것도 겁이 났지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저는 오빠와 함께 살 것이며 그곳에서 모시고 살 것입니다. 사이에 오빠가 반임을 찾아 그대로 구성하거나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꾸만 죄졌다고 너무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결국 번갯불에 콩 붓듯이 선말로 이사가 결정되었고 주변 친구들과 부모님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들은 처음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 아픈 엄마를 그렇게 버리고 가는 미친 놈이 어딨어? 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부님과 형님 부부를 마주하며 대들어서며 섬마을에 도착해 낡은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깔고 누워 계시던 어머님이 보였어요. 그것이 첫 만남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형입니다. 29살이에요. 어머님 둘째 며느리예요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어머님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어머님이 어색한 듯 인사를 한 후에 말없이 집안을 정리했고요. 엄마는 그래도 나를 지켜주려고 요렇게 했어. 나도 그건 알아. 그런데 엄마가 일을 하셔서 미숙한 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은 내조에 치중하고 집안 살림의 지혜를 배우러 친할머니의 시집살이에 치중했어요. 엄마의 마음이나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라도 나를 더 지켜줬으면 어땠을까요? 가끔 생각해요. 남편이 그날 밤에 술을 마시고 한 말을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그나마 제 가족 중에서는 남편에게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셔서 다행이라고도 말씀하셨죠. 병과 노는 저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우는 일도 있었고 회사도 내 편을 그만두게 되는 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가며 섬에 다녀왔어요.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그렇다고 미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 어머님을 위해 약을 챙겨드리고 상태를 확인하곤 했어요. 배를 타고 도시로 나가서 병원 검사도 받았어요. 어머님은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어하셔서 주로 글씨를 쓰셔서 표일을 만들었어요. 병관을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건네주셨어요. 첫말이 미안하다 3, 아가야 였습니다. 종이에 쓰인 그 글씨를 보니 갑자기 감정이 몰려왔어요. 전형적인 가부장적 집안의 며느리로서 어머님이 겪으신 고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체력이 강한 여자예요 하면서 어머님을 안심시켜 드렸어요.
그래도 제가 서툴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과가 좋은지 시어머님의 상태를 조금씩 코를 보이시더라고요. 거동을 하지 못하셨는데 몸을 일으키기도 쉬워지고 앉으실 정도가 되셨고 더듬거리는 증상이 심하셔서 간단한 말도 하셨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어머님을 무척이나 어색하게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오늘은 어떠셨어요? 와 같이 말을 걸며 인사도 하면서 천천히 사이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편의 기억 속에 어머니는 자기를 보호해주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때때로 밤에 남편이 잠들면 저를 앉혀두고 오시면서 신영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아주 짧은 한 번, 본인과 신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애들을 잘못 키운 탓이 아라고요. 자기 탓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께 그래도 그건 폐륜이 저라고 하는 것을 참았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자식들이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힘든 적응기를 보내며 살아왔어요. 1년이 조금 넘어서 나름대로 섬생활에 적응도 했어요. 저는 말 어르신들께서 심찬히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예쁜 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덕분에 생활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도시로 나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을 어른들께서 어머님을 돌봐주신 적도 있어요. 모두 인심이 너무 좋으셨어요. 어머님은 호전이 되셨지만 병원에서 따로 불러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되어 계세요. 어머님은 이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룻밤 자고 눈을 떴을 때에도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계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준 후에도 항상 그에 대비할 수 있어서 다행했어요. 제 부부가 함께 사는데 1년 반 정도 되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장을 보기 위해 나간 사이, 혼비백산에 정말 살아서 고쳐 입는 슬리퍼도 벗겨내고 섬 전체를 돌아다녔어요. 남편과 연락하려면 몇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뛰어서 돌아다녀야 했어요. 이장님과 마을 어른들도 도와주셔서 어머님을 찾아댕기셨어요. 몇 시간 후, 어머니는 섬 마을 뒤쪽에 위치한 그늘진 공터에서 발견되셨어요. 흙바닥에 쓰러져 계시는 모습이었는데 양말만 신은 발은 흙투성이고 손도 마찬가지였죠. 마치 땅을 판 사람 같은 모습에 놀라며 눈물이 날 정도였지만 그래도 찾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님을 집으로 실려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실려와서 기회였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바람 맞고 싶어서였다고 대충 얘기하려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축사정이 있었지만 저는 더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 정확히 3일 뒤 어머니께서 자유롭게 돌아가셨어요. 아침 해가 뜨기 전 평화롭게 요정들이 돌보질라 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요. 무언가 이상해서 코에 손을 대고 20번 확인해 보니 돌아가셨다고 불었어요. 놀라서 남편을 흔들어 봤는데 2번. 병원에도 연락해서 확인했더니 돌아가신 거 맞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충격적이었어요. 누군가는 이제 흙으로 떨어졌는데 뭐가 그렇게 슬픈지 물었는데 그 사이 어머님과 정이 많이 들었던 접점이었어요. 어머님께서 고마워하지 않아 다시며 자꾸 제 손에 쥐어주시던 계피 사탕이 생각나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님께서는 제게 마음을 다 주셨어요. 남편도 이제 엄마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장례는 섬에서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섬에 있는 어른들만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시누이에게 어머니의 부고를 알렸지만 답을 받지 못했고 아주버님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섬 마을에서 햇빛이 잘 드는 곳을 두장애님께서 제시하여 그곳으로 어머님을 모셔가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님은 많이 늙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머님의 이빨을 뽑자 이빨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에는 삐뚤어진 글씨로 방파제 뒤쪽 공터의 땅을 파보거라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쓰러지신 채 발견된 곳이었어요. 요원과 마찬가지로 그 말에 대해 저와 남편은 공터로 같았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돌로 표시된 곳이 있었고 저와 남편은 돌을 치우고 땅을 봤어요. 깊이 파지는 않았지만 안에서는 흰 봉투가 나왔다고 해요. 기운이 없는 자는 깊게 파는 것도 못했고 그 봉투 안에는 어머님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진영아, 서영아, 미안해. 진영아, 어린 날들이 너무 서러워서 미안해. 능력 없는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장남이자 유일한 딸인 너를 아파하며 반겨주는 첫째, 둘째를 보며 엄마도 너무나 아프다. 그럼에도 잘 자라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 해준 것도 없는데 아픔을 치료해주려는 애미의 마음이라도 감사해야겠어. 난 네 이름으로 끝까지 지키겠어. 너의 과거 상처를 다 치유할 순 없겠지만 이 편지로 엄마의 마지막 마음을 받아주길 바래. 여기서 꼭 연락해서 와봐. 내가 말한 집 전화번호와 주소가 있었어. 우리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 상대방이 이진영이야 라고 하자 즉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 직감으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음을 느꼈던 거야. 부부는 어머님이 적어주신 주소로 방문했어요. 그곳은 한적한 시골 집이었어요.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마자 한 어르신이 나오셨어요. 어르신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라며 우리를 안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차 한 잔씩 대접해 주신 어르신께서는 한 통장과 우리 부부 앞에 서류를 내밀어 주셨어요. 그것은 놀랍게도 아파트 소유권과 주식 관련 서류였습니다.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비교적 복잡했어요. 너희 엄마가 몇 년 전에 그 사람과 이혼한 걸 알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았을지 생각하니까 먼저 이혼해야겠다고 했어 하셨습니다. 나의 어려운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원이었던 내 엄마가 여기로 찾아왔다. 여기가 내 엄마 고향인가? 나는 어릴 적 이 엄마가 동네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어. 지금처럼 살 수 있는 건 네 엄마 덕분이야. 우리 집은 매우 가난했어. 밥조차 먹을 수 없을 정도였어. 내 엄마는 항상 나를 챙겨주셨고 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진심으로 나를 대한다고 했어. 만약 네 엄마가 없었다면 지금 여기 있지 않았을 거야. 학교를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네 엄마 덕분이었어. 우리는 자매보다 더 큰 운명을 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 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재혼을 했다. 그러나 네 엄마가 시작하면서 연락이 끊겨버렸지. 네 엄마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쥐며 울었다. 그렇게 발을 딛던 소녀가 시집을 잘못 가서 그렇게 되었고 그런데 막내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더 서러워 울었다. 자기가 10살이 100번 겪어도 좋다고 하니까 막내가 차기를 용서해주면 좋겠다고 말이야. 괜찮다는데도 나한테 패키지게 싫다고 큰 아들 부부에게 올라가겠다고 하더구나. 얼마 안 있어서 올라갔는데 몸이 그렇게 돼버렸어. 그간 세월이 얼마나 굳어졌으면 그렇겠네. 예, 그리고 2년 전쯤 연락이 왔어. 큰 아들 부부가 나를 버리려고 한다고 말이야. 당신의 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내가 죽게 된다면 막내 아들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 연락처를 알려주라고 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축구 경기에 참여하러 나가야 해. 진영이 너를 만나러 간다는 거야.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과 눈물이 마르지 않게 흘렀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남편께 느끼신 죄송함이 절로 전해졌어요. 그 통장은 어머님이 남겨주신 거였어요. 열어보니 5천만 원이 있었어요. 평생을 꼼꼼히 숨겨서 모으신 돈인데
어머님을 생각하며 고단히 살았던 점이 안타깝고 슬프기 그지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여기 제가 내를 위해 준비한 서류들이야. 나는 우리 아들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고 이제 여기서 유유자적하고 있어. 이것을 가져가서 능력을 잘 발휘해봐. 나는 지금은 네 엄마한테 받은 것을 모두 되돌려줄 생각이고 더 기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거야. 남편과 저는 일을 받아도 될까요? 물은 적이 있었지만 어르신은 당연하지 라고 대답했어. 네 엄마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를 난 너희가 내 바람대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나중에 혹시 아이를 낳게 된다면 한 번은 데리고 와서 보너스의 삶을 경험시켜주기도 하겠다고 하셨어. 서류를 우리 손에 꼭 쥐어주셨고 그 재산들은 상당한 금액을 의미했고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어. 남편과 논의한 결과는 주식에 대해 잘 모르고 있지. 썼다간 큰일 나니까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공부를 제대로 해서 사용하자고 했어요. 아파트도 그대로 있고 남편은 어머님의 향수 때문인지 섬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임신하고 아기를 낳은 후까지 섬마을에서 살았어요. 남편도 워낙 애틋해해서 나도 동의를 한 부분이었고 정말 생활도 익숙해져서 나쁘지 않았고요. 어느 날 아주 번째인 시누이로부터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가 재산 다 꿀꺽하냐? 라고 연락이 왔던 거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시내에 있는 여자들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라며 형제자매한테 재산도 나눠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이가 아주 버드나무랑 같이 이분 영상 한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하겠죠. 그전에는 저도 이분 어른 대접해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기로 낳고를 꽤 잘 키우면서 살았는데 이제 아기 유치원도 그렇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도시로 다시 이사 가게 되었네요. 물려받은 아파트에 들어갈 예정이고 이 섬에도 수시로 올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해도 아련한 샤먼 이미 잠들어 계신 곳이니까요. 아직도 생각나면 참 가엾게 써놓아서 눈물이 나는 어머니입니다. 우리 남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세 식구 어머님 그곳에서 뿌듯하시게 더욱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해요. 어머님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사를 생각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날에 주저리 글을 썼습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